안녕하십니까. 파파야 트레이딩 룸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를 지난 이후에 7월의 두 번째 주 7월 3일에서부터 7월 8일에 대한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도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실력 부족으로 장황한 이야기가 되었으니 우선 후반부에 나오는 19페이지 부분에서만 집중해서 좀 시청하시고 앞부분의 내용들은 1.5에서 2배 배속으로 시청하면서 중요한 지수들의 언급사항은 기록으로 저야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도출한 거지만 결과가 중요하니 몇 초 만에 기록하여서 담으시고 후반부만 집중해서 시청하심을 권고드립니다. 지난주는 6월의 마지막 주이자 7월의 첫 거래일이 속한 6월의 다섯 번째 주, 반기의 마지막, 그리고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주간이었으나 우리나라 및 미국 공이 하락을 나타내는 한 주였습니다. 특히 지난주가 지나가면서 미국과 우리의 연간 변동률에서의 역전이 발생하였고, 즉 그 말은 미국보다는 우리가 하락 부분에서는 조금 더 완만하였으나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였고, 6월 월간의 변동률에서는 대략 한 5% 차이가 나는 하락률의 국내 심화 현상이 목격되는 한 주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 표에 기술해 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은 거의 일간, 주간, 월간 모두의 약화 속에서 상승 유지 종목 표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은 상황의 어려운 환경으로 다시 진입하는 모양입니다. 각 종목별로 변동 상황은 업다운 삼각형과 노란 별표로 표시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군들의 TBBTS의 결과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본다면 일간, 주간, 월간의 두드러진 전반적인 약화와 주간 기준으로서 전주 대비 아주 두드러진 하락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시가총액 10개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감소분은 약 38조로 축소되는 모습이 초래되었고, 주간 기준으로 미국과의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경우에서는 같이 하락하는, 국내 시장이 같이 하락하는 커플링, 미국의 상승 조짐이 나타났을 경우에도 국내 시장은 다시 하락하는 디커플링 이라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전주에 이어서 재차 하락 마감하는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TBBTS의 지난주 포함하여 14주간의 변화 흐름을 그림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일간, 주간, 월간의 큰 폭의 약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개선율에만 초점을 두고 볼 경우에는 이번 주말의 KP지수는 2329포인트 수준 정도로 전주 대비 소폭의 반등세 마감이, 즉 24포인트 정도의 플러스 마감 계측이 개량화된 분석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주에 걸쳐서 현실 마감과 아주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이
개인적으로도 다소 좀 자료의 유의성이라는 기준으로는 아주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지난 수주간의 하락으로 향후의 상승 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결과치가 나타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7월이 시작되었으니 7월의 저항 및 상승 관점을 위한 관찰해 둘 필요 있는 지수들에 대해서 분석하여 정리 요약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눈에 쏙 들어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뒤이은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림으로 각 지수의 위치들을 표시해 두었으니 그 그림들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7월 한 달 동안의 주요 월간 관찰 지수는 이 그림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위쪽에 2574포인트를 돌파하는 상승 양선의 모습이 목격된다 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견지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돌파되고 전투 과정을 보여야 될 지수는 2449포인트, 2386포인트,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을 다시 알릴 수 있는 아래쪽의 지지 붕괴 되어서는 안 되는 지수는 2199포인트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경우에도 7월 한 달 동안 위쪽의 858포인트와 아래쪽의 674포인트의 힘겨루기의 분석 싸움이고요. 중간에 상승을 위한 858포인트의 시도 전에 전투를 겪어야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지수는 797포인트와 766포인트입니다. 동일한 구도로 미국의 S&P 500의 경우에는 위쪽에 4096포인트의 돌파가 목격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잉태시킬 수 있는 지수이고, 그 과정에서 전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지수대 두 개는 3916포인트와 3826포인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지가 훼손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을 예고할 수 있는 지수로는 3556포인트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7월의 저항 및 상승 관점 관찰 지수로는 위쪽은 12044포인트, 아래쪽은 1289포인트, 중간에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시도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전투 영역은 11459포인트와 11167포인트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7월 월간보다도 좀 더 작은 시간 프레임 속에서의 7월 둘째 주에서의 동일한 저항 및 상승 관점 주요 관찰 지수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의 정리 부분입니다. 코스피의 7월 둘째 주의 저항 및 상승 관찰 지수 도출된 결과는 2388포인트가 위쪽의 추가 상승을 알릴 수 있는 지수로 도출되어 있고, 아래쪽은 2257포인트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전투가 기대되는 지수는 2344포인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구도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위쪽은 761포인트, 아래쪽은 711포인트, 중간의 전투 지수는 745포인트로 추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월 둘째 주의 저항 및 상승 관점 주요 관찰 지수는 이 표와 같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지수의 위치 부분이 눈에 쏙 들어오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이어지는 두 페이지에 걸쳐 차트와 동시에 주요 상승 관점 잉태지수 및 훼손될 경우 추가 하락을 알릴 수 있는 지수를 표시해 두었으니 이어지는 두 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7월 둘째 주의 저항 및 상승 관찰 지수 S&P 500은 이 표의 그림과 같습니다. 위쪽의 3,935포인트, 아래쪽의 3,727포인트, 주요 전투 지수는 3,866포인트로 도출되어서 그림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2월 둘째 주간의 주요 관찰 지수는 위쪽은 11,588포인트, 아래쪽은 1,761포인트로 도출되어 있고 주요 전투 지수는 11,312포인트로 추출되어 있습니다. 7월 두 번째 주의 시장 주요 이벤트들을 캘린더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PMI 지수라든가 FOMC 의사록, 여타 고용지표, 무역수지, 그리고 중국과 우리의 인플레율 등등이 해당 주에 각각 포진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시장 흐름의 지수의 분석에 대한 리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역시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6월 말의 지난주의 흐름이 마감될 경우에서의 지수 흐름이 바닥이냐 또는 반등이냐, 바텀이냐 바운싱이냐에 대한 언급을 특정 지수를 거론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논거는 주가의 흐름을 기술적 분석에 근거하여, 특히 가격 중심의 분석에 근거하여 결론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런 논거를 추출하였는지를 가격의 흐름이 모멘텀 분석으로 특정 가격의 흐름이 비교되어서 구현될 수 있음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월간의 기준으로 지난 6월이 마감되었을 때에 운동량, 모멘텀으로서 나타난 결과가 제가 분석하는 SYN이라는 지표로 000가 마킹이 되었습니다. 이 설명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즉, 제일 먼저 2개월 동안의 마감 지수의 평균을 데이터라는 명명으로 규정을 하고 그 값을 A라 하고, 이 데이터를 과거 5개월 동안의 최소값과의 차이값을 B라고 규명하고, 과거 5개월 동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폭의 크기를 C라고 규정한 이후에 이 비율을 도출하여서 자료의 K 칼럼의 값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B의 자료의 과거 3개의 값의 합과 C의 값의 과거 자료의 3개의 합의 비율을 L 칼럼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영문 이 자료의 3개의 평균값을 M 칼럼에 기록하게 될 경우에는 업실링은 100, 아래 바텀 플로링은
제로라는 흐름으로서의 오실레이팅하는 모멘텀 지표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도출된 결과가 여기에 표시하였듯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6월 말 지수가 12,335포인트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가 기록되지 않는데 그 이하로 마감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000라는 모멘텀 지표가 기록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우의 경우에도 00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통상적인 한 세대 30년 동안의 월간 흐름을 분석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경우는 단 한 번 2008년도의 금융위기 당시에서 이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의 마지막 끝부분인 2009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타났던 000 이 흐름이 이번 6월 말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처음으로 목도가 되었기에 이 모멘텀을 통한 향후의 시장 지수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제가 위쪽으로 이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2009년 1월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해당 그 수치에 대한 산식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 이렇게 드렸으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심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000가 기록되는 마지막 월의 클로징 종가 대비해서 향후의 흐름이 어떤 궤적을 보였었던가를 2009년을 통해서 모자이킹을 해보고자 함입니다. 즉 2009년 1월 달에 000가 목격이 되었을 때에 1월 달의 클로징 마감 지수 대비 다가오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의 1.5개월 2009년의 금융위기 상태가 지금의 상태로 만약에 모멘텀이라는 기준으로 투영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힘든 구간이 앞으로 남아있는 게 약 1.5개월이라는 분석이 될 것이요. 이때의 종가 대비한 그 이후의 2개월의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보여줬던 종가 기준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반등 크기와 반락 크기를 비율화해서 해당 그림을 다우의 경우에 다가오는 7월과 8월, 9월로 같은 비율만큼 의제해서 계산한 결과가 이 도표라는 뜻입니다. 같은 구도로 나스닥 역시 이 2009년 1월의 종가 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2, 3개월의 등락 비율을 지금 지나갔던 6월 말의 이 마감 지수, 이 마감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날 수 있는 2, 3개월을 같은 비율로 투영하였을 경우에 예측되는 장래의 지수와 저점은 이러하다라는 결과치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모멘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이 보여주는 모양의 모멘텀은 운동량의 기준으로 이 부분이 미국의 나스닥과 S&P 기준이라 한다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다소 후행하는 모습으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래를 투영하는 모자이킹하는 툴로서는 코스피는 이번 분석에서는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이 흐름에 대한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제가 이 위치에서 지금의 S&P 500의 위치입니다. 오늘 지난 주말의 위치입니다. 일간의 흐름이고 이 위치에서 향후에 이 위치가
2009년 2월, 3월 과정에서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부근이 2009년 2월과 3월이 지나가는 부근이고, 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이 부근이 현재 오늘의 주가와 같은 위치에 모멘텀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 같은 위치에 있는 흐름으로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볼랍시면 다소간의 반등 이후에 마지막의 굴복 과정이 존재하고, 그 이후로부터 시장은 굉장한 상승을 보인다 라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분석 과정에 대한 한 단락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 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간 주간 단위로 지지 함락 수준 또는 상승 인퇴 수준 등등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지지 함락이 됐을 경우의 과정이 최근에 너무나 자주 목격이 되고 있고, 이 자주 목격되는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냈을 경우에, 즉 지지 함락이라면 마이너스 1, 상승 인퇴라는 모습을 초래한다면 1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이 나타내는 수치, 디지털 수치로 나타내는 수치들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이 황색 그림이 지수이고, 해당 그 디지털 신호의 궤적은 이러합니다. 저랑 옛날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 중에 제가 BBB, SSS, BSB, SBS 등등의 이야기를 한 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수가 지난 2021년 중반부터 이 지지 여기에 표시를 지지선 함락, 상승 인퇴라는 부분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매수라고 하는 모습, 즉 BBB라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론 부분으로 다시 정리해서 요약하는 걸로 하고, 이번 그 슬라이드는 이번 페이지의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덧붙여 두었습니다. 마켓워치의 미스터 윌리엄 와츠라는 양반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스스로 정리한 부분이니, S&P 500의 상반기에 15% 이상 하락했는 이후에 하반기의 결과표를 정리해 둔 자료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두었으니,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전부 다 평균 23.66%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평균은 15.25 라는 이야기고, 모든 케이스에서 다 상승하였다 라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가 하나 캡처해서 덧붙여 두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상당 부분 위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물증은 없으나 많이 자주 강조한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어요. 시장의 흐름은 질서와 무질서, 즉 균형과 불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질서는 무질서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섭리이다.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을 주요한 변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경우에, 즉 지금과 같은 경우에 공포와 하락,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탐욕과 상승, 이 공포와 하락이라는 흐름이 서로
공존하면서 진행이 될 때, 탐욕과 상승이 공존하면서 진행이 될 때, 이럴 경우를 보통은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 공포 속에서 상승 흐름이 목격되거나 탐욕 속에서 반락 하락이 목격될 경우에는 회의 의구심을 가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순환하는 과정 중에서는 반드시 겪게 되는 한 형태입니다. 즉 공포 속에서 상승이 발생하고 탐욕 속에서 하락이 일어나며 이 부분에서의 무리한 마주 싸움은 굉장한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변수로서 대항할 경우에는 운용의 또는 시장을 대항하는 전략이 상이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 종합주가지수를 2020년 3월부터의 흐름 시간 구간으로 쳐다본 그림입니다. 이 흐름으로 봤을 경우에는 즉 그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죠.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 지금 수준의 주식 편입은 상승 추세라는 시간 구간으로 봤을 때는 매우 매력적일 수 있는 가격대로 진입하고 있다 라고, 그래서 간간히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 중에 시장에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으로서 쳐다보았을 경우에는 대략 이 부분이 대략 50%와 618 사이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면 투자 기간을 굉장히 짧게 보는 경우에는 저희는 처음에 이러한 파파이 트레이딩 룸으로서 게재되는 비디오에서는 3개월 단위로 이야기를 했죠. 이럴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하방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요. 이럴 경우에의 시장 접근은 짧은 시간 구간으로서의 투자를 한다면 여전히 하방 추세라는 흐름을 존중해야 되고, 새로운 상승 반전 흐름의 물정이 목격되기 전에는 매수 대응 전략을 하지 않는, 즉 동일한 시장 흐름에서 감내할 수 있는 시장 수준, 시간의 시장 수준이 다를 경우에는 전혀 다른 전략이 나온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해서 제가 별도로 분석된 내용들을 붙이진 않았으나 다가오는 시장 흐름 속에서 많이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일 수 있기에 미리 좀 정리를 타이틀 정도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970년대의 지수 움직임에서 나타났던 금과 원유 가격의 흐름은 지금과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S&P 수십 년의 역사상 가장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풋콜 레이쇼, 즉 또는 풋의 프리미엄에서 콜의 프리미엄을 차감한 궤적의 흐름이 지금 어떠한지, 또 하나는 굉장히 거시적인 지표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인데, FRB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기 위한 모든 금융 정책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고통을 앞선다라고 하는 이런 거의 두 개의 비교가 만약에 잘못 다루어졌을 경우에, 즉 지금까지 보면은 FRB 푸시라고 해서 굉장히 주가가 급격한 하락을 보일 때마다 주가 하락이 초래할 수 있는 자산 가격의 축소,
이것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FRB가 항상 금융 완화 정책에 관련되는 수단들을 강구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의 적이라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비친화적인, 비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고, 이랬을 경우에 궁금한 점 하나는 행여 잘못 시장의 판단이 초래될 수 있는 급격한 자산 가격 축소, 그것은 곧 공황이 되겠죠. 패닉 디프레션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인플레이션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가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작금에 이루어지는 글로벌 지수의 흐름에서 미국 대비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훨씬 열의로 처하게 되는 시점에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래서 글로벌 지수와 미국을 제외한 지수의 차이, 즉 ACWX의 궤적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방 쪽의 이야기에 주창자들이 이야기되는 현재까지의 흐름은 시장에서 멀티플의 하향 조정에 대한 충격일 것이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수익, 어닝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축소가 초래할 수 있는 하방 압력이다 라는 말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작동되는지 관찰하는 점, 그리고 현재의 지수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었는지, 선반영되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의 지연 효과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횡행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거는 시간을 두고 저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는 걸로 하고, 이번 주도 정확한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